통합사회 미래엔 교과서 18쪽부터 23쪽까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반면 다른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의 목적은 대부분 우리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돈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 그보다 높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처럼 점점 높은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갈 수 없어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까?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까? 일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충족이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친밀, 인간관계 등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행복의 공통된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시해온 행복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우리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세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었던 우리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던 우리 근대인들은 자유나 평등의 실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사는 우리는 아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 사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충분한 여가를 누릴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실현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헬레니즘 시대나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중세,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였던 근대에는 각각 중시되는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달랐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행복의 기준도 다양하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오늘날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시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여러 행복 관련 지수를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시켜보자. 위와 같이 다양한 행복 관련 지수들은 대부분 주거, 소득, 고용, 수명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행복 실현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리 잘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 등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등 주관적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나은 삶 지수나 국민 삶의 질 지표 등 최근의 행복 관련 지수들은 객관적 기준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충족하여 우리의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사회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의 의미와 기준 탐색하기.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행복 실현의 기준은 무엇인지 탐구해보자. 나에게 행복이란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자료 1회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나에게 행복이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그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은 미국의 종합사회 조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각각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7가지 기준을 도출할 수 있었다. 7가지 기준은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직업,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이었다. 자료 2의 7가지 기준 중 자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써보자. 가족관계, 건강,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에 관한 5가지 명언.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은 남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세 번째, 행복하기 위해 살 수 없다면 최소한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살자. 네 번째, 행복의 열쇠 중 하나는 나쁜 기억이다. 여섯 번째, 행복은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 행복을 찾아서 가. 고대 그리스인과 고대 중국인의 행복과는 같은가? 고대 그리스인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스인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했다면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했다. 고대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받았다. 또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어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인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잔에는 전투나 육상 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데 비해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는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전경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은 끝없는 욕망의 충족인가?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고 불행은 욕망의 좌절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기에는 어렵다. 한 가지 욕망을 충족한다면 그것이 더 많은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하면 오히려 행복이 줄어드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에 대해 노자는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라고 권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화평하고 안온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은 욕망, 불만, 탐욕과 대조를 이룬다. 노자는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불만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탐욕보다 더 큰 결점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자의 무욕 철학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탐욕스러운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인가? 우리는 자기만족을 커다란 선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들에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이다. 수고하셨습니다.